조선 후기 경상도 한 고을에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천둥 소리가 세상을 울리니 마치 천지가 뒤집히는 듯했지요. 비단 장막 같은 빗줄기가 땅을 내리치고 바람은 소나무 가지를 흔들어 울부짖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가마가 험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총가의 젊은 마님 윤서연은 가마 안에서 초조한 마음을 누르고 있었지요.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이 가마 문틀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손끝은 불안함에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친정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이미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으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님, 비가 너무 심해 가마를 멈춰야겠습니다. 가마꾼 삼손이가 조심스레 아뢰었지요. 그러나 서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알 수 없지 않느냐. 더 늦어지면 시가에서 나를 어찌 보겠느냐. 계속 가거라. 서연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지 1년째였습니다. 남편의 병환 중에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던 그녀였으나 하늘은 무심하게 그를 데려갔지요. 시댁의 눈칫밥을 먹는 그녀에게 시아버지의 생신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줄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녀의 앳된 얼굴에는 이미 세월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24세 나이에 청상과부가 된다는 것은 가혹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비를 쏟아부었지요. 폭우가 쏟아져 가마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진흙탕이 된 길은 더 이상 가마가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바퀴는 깊은 진창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가마꾼들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님, 가마가 더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랑에 빠질 수도 있사옵니다. 하녀 복단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지요. 서연은 가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안개처럼 내리는 빗줄기 사이로 세상이 온통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땅은 이미 물바다가 되었고 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지요. 귀한 비단 치마는 이미 빗물에 젖어 무거워졌고 정갈하게 틀어 올린 머리도 빗물에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요. 이 산골짜기에서 하룻밤을 어찌 보낸단 말이냐.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게 보였지요.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그 불빛은 서연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곳으로 가보자. 복단아, 뒤따르거라. 서연은 하녀 복단이와 함께 비를 맞으며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옷이 순식간에 흠뻑 젖었지만 여기서 밤을 지새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녀의 하얀 발은 진흙길에 더럽혀졌고 고운 얼굴에는 빗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불빛을 향해 뛰어간 그곳은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푸른 소리피 지붕을 덮고 황토벽이 빗물에 젖어 윤기가 흐르고 있었지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더 크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나타났지요. 그 순간 서연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도윤, 예전 송가에서 일했던 머슴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송가의 가장 성실한 머슴이었던 그가 어째서 이런 외딴 산골에 살고 있는 것인지 서연은 의아했습니다. 이게 누구신가? 송가댁 마님이 아니십니까? 강도윤의 눈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에는 촛불이 들려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서연의 젖은 모습이 환하게 비추어졌지요. 서연은 순간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없어 들렀다. 하룻밤만 머물겠다. 강도윤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들어오시지요. 비록 누추한 곳이지만 하룻밤 머무르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초가집 안은 의외로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낡은 검이 걸려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몇 권의 책이 쌓여 있었지요. 마당에서 흘러들어온 물기로 마루가 촉촉했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불이 그 작은 공간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지요. 서연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머슴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곳에는 묘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옷이 다 젖으셨습니다. 이걸 입으시지요. 강도윤이 낡은 옷 한 벌을 내밀었습니다. 조금은 거친 무명천이었지만 깨끗이 빨아둔 냄새가 났지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그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하녀 복단이도 마찬가지로 옷을 건네받았지요. 먼저 갈아입으시오.
저는 밖에 있겠습니다. 강도윤이 밖으로 나가자 서연은 하녀와 함께 젖은 옷을 벗고 건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친 무명옷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낯설었지요. 평소라면 결코 입지 않았을 천한 옷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고운 손으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찌하여 송가의 머슴이었던 자가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일었지요. 들어와도 되겠소? 강도윤의 목소리에 서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들어오너라. 강도윤이 들어오며 작은 상을 들고 왔습니다. 그 위에는 소박한 저녁거리가 놓여 있었지요. 말린 나물과 간장 그리고 쌀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비록 소박했으나 배고픈 서연과 복단에게는 귀한 음식이었지요. 먹을 것이 변변찮습니다만 배고프실 테니 드십시오. 서연은 조심스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물의 맛이 진하고 구수했지요. 그녀의 눈에 의외의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맛이 좋구나. 내가 직접 만든 것이냐? 강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은 먹지 않고 두 여인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서연은 음식을 먹으며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여기에 사는 것이냐? 송가의 머슴으로 있을 때는 성실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지 않았느냐? 강도윤은 잠시 벽에 걸린 낡은 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러움과 결의가 함께 어려 있었지요. 송가를 떠난 지 오래입니다, 마님. 이 산속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더 마음에 맞아 그리하였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음이 분명했지요. 과거 송가에서 그는 말수가 적지만 성실한 머슴이었습니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해내던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서연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머슴 하나의 행적을 신경 쓸 처지가 아니었기에 곧 잊고 말았지요. 그때 너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 주인 집을 나가면서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는 것이 어디 예의냐? 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묘한 서운함이 숨어 있었지요. 강도윤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까맣게 그을린 얼굴이 더욱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마님께서 나 같은 머슴이 떠난 일을 왜 그리 새삼 궁금해하시나이까. 한낱 머슴의 거취가 송가댁 마님의 관심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머슴 하나가 떠난 일을 마님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그가 떠난 후 송가의 마당이 왠지 허전하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그의 모습이 가끔 서연의 꿈에 나타나기도 했지요. 그래, 이 사내는 이제 더 이상 내 머슴이 아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었지요. 비 오는 밤 외딴 초가집에서 한때 자신의 머슴이었던 남자와 마주 앉아 있는 이 상황이 어색하고도 이상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연은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져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지요.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리고 번개가 방 안을 순간적으로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서연은 강도윤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깊고 맑았지요. 비가 그치지 않을 것 같구나. 내일 아침에 길을 떠나야겠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바깥에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이 크게 울리며 집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지요. 그 순간 강도윤의 시선이 서연에게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어떤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마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요. 어쩐지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마음과 강도윤과 함께 있는 이 낯선 상황이 서연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지요.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빗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방 안을 채웠지요. 서연은 복단이가 곁에서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윤은 문 밖에서 지키고 있다 했지만 그 역시 비에 젖어 있을 텐데 하는 걱정이 들었지요. 그녀는 한참을 고민하다 조심스레 일어났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스쳐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강도윤은 보이지 않았지요. 서연은 의아한 마음으로 마루 끝까지 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에 젖은 마당을 바라보니
처마 아래 강도윤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지요. 그는 한쪽 손에 작은 나무 조각을 들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칼을 쥔 채 무엇인가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아직 자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저연의 물음에 강도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나무 조각을 감추려 했지요. 마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별것 아닙니다. 그저 밤이 길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연은 그가 감추려 한 나무 조각이 궁금했습니다. 천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지요. 번개의 섬광이 그들을 비추었고 서연은 순간 몸을 떨었습니다. 여기 와 앉으시지요. 비에 맞으실라. 강도윤이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옆에 앉았지요.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웠지만 서로의 마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듯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스쳐가며 서연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저연이 강도윤의 손에 있는 나무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내보였지요. 작은 꽃 모양을 새겨놓은 나무 빗이었습니다. 조인이 심심할 때 만드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니 보시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연의 눈에는 그 빗의 섬세한 무늬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만든 듯한 정교함이 느껴졌지요. 솜씨가 좋구나. 내가 이런 재주가 있었는지 몰랐다. 저연이 감탄했습니다. 강도윤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어떻게 이렇게 섬세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신기했지요. 그는 빗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총가에 있을 때부터 틈틈이 했던 일입니다. 다만 아무에게도 보여드리지 않았을 뿐이지요. 저연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남자가 송가를 떠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요. 정말로 어찌하여 송가를 떠났느냐? 진실을 말해보아라. 강도윤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지요. 마치 마음속의 오랜 비밀을 꺼내기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마님, 사람이 제 분수를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제가 송가에 있을 때 그의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 다시 한번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저연은 놀라 무의식적으로 그의 팔을 잡았지요. 따스한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지요. 죄송합니다, 마님. 강도윤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이상하게도 그의 팔을 놓지 못했지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의 손은 그의 거친 소매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없구나. 저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지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마치 모든 근심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죠. 그의 말에 서연은 공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빗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지요. 남편을 잃은 슬픔, 시가에서의 외로움, 과부로서의 고단한 삶, 모든 것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너는 이 산에서 혼자 살며 외롭지 않느냐? 저연이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지요. 외로움이란 함께 있어도 느끼는 것이고 혼자 있어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산에서 자연과 함께하니 외롭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시가에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늘 외로웠지요. 반면에 이 산에는 홀로 산에 살면서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정이 필요한 법이다. 너는 정말 아무런 그리움도 없느냐? 저연의 물음에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그리움이야 있지요. 하지만 그리운 이가 닿을 수 없는 존재라면 그것은 그저 가슴 깊이 묻어두는 것이 현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서연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향한 것 같기도 했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낱 머슴이 마님을 사모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빗소리를 배경으로 나누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내가 만든 빗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저연이 문득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손에 든 나무 빗을 내려다보았지요. 그저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묘하게도 그 대답에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요.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의 마음 사이의 거리도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가 들려주는 자장가 속에서 그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밤이 더 깊어가니 이슬이 내립니다. 강도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바람은 창문을 흔들며 쓸쓸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오니 복단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서연은 자리에 앉았고 강도윤은 문가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주무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밖에서 지키겠습니다. 강도윤이 문을 나서려 하자 갑자기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했지요. 그 소리에 서연은 무심결에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놀란 듯 멈춰섰지요. 서연은 한 손으로 젖은 이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이 희미한 촛불 아래 하얗게 빛났지요. 바람이 세다. 괜히 밖에서 자지 마라. 같은 방에서 지내도 괜찮다. 서연의 말에 강도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지요. 마님, 그것은 주인과 종의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밖에서.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송가의 마님과 머슴이 아니라 폭우 속에 만난 두 나그네일 뿐이다. 이런 날씨에 밖에서 밤을 지새우다가는 병이 들 것이니라. 서연의 목소리는 침착해 보였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빗소리 가득한 작은 방에서 그녀는 강도윤이 곁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강도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등을 문에 기대고 앉았지요.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벽에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지요. 마님께서 내일 아침에 길을 떠나시면 제가 산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산길은 험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만 빗소리와 바람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렸지요. 서연은 편히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복잡했지요. 어찌하여 이 사내가 곁에 있는 것이 이리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인가. 문득 강도윤이 송가에 있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지요. 다른 머슴들이 게으름을 피울 때도 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또한 그는 유독 서재에 관심이 많았지요. 종종 주인이 없을 때 서재에 몰래 들어가 책을 훔쳐보다가 하인들에게 들켜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송가를 떠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강도윤, 서연이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가 고개를 들었지요. 네, 마님. 내가 송가를 떠난 진짜 이유를 알고 싶다.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강도윤은 한참을 침묵했지요. 그때 촛불이 바람에 흔들려 그의 얼굴에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마님, 너무 가까우십니다. 강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있었지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나를 피하는 것이냐?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강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머슴이 마님을 마음에 두어선 안 된다고. 강도윤의 말에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말은 자신의 예상을 넘어선 것이었지요. 머슴이 마님을 사모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이상하게도 기쁨이 일었지요. 어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느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지요. 죄송합니다, 마님. 송가의 종으로 있을 때 서재 창가에서 책을 읽으시던 마님의 모습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침마다 마님이 드실 우물물을 가장 먼저 길었고 마님이 지나가실 길을 깨끗이 쓸었지요. 하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송가를 떠났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그가 왜 갑자기 송가를 떠났는지 이해했지요. 그리고 왜 그가 항상 자신의 눈길을 피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로구나.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지요. 강도윤은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이미 그의 등 뒤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마님, 송가의 규율을 생각하십시오. 주인과 종의 도리가 있으니. 서연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내 말을 들어라. 이곳은 송가가 아니다. 여기에는 주인도 종도 없다. 단지 두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녀의 말에 강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그리움이 함께 어려 있었지요. 서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요. 강도윤의 거친 피부가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습니다. 빗소리마저 멀어진 듯했지요. 세상에는 오직 그들 둘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님, 강도윤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말리려 했으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은 조용히 그의 품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은은한 향이 났지요. 강도윤은 잠시 몸이 굳었다가 조심스럽게 팔을 들어 그녀를 감쌌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생각하자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강도윤의 품은 더욱 단단해졌지요. 그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을 마침내 만난 듯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스한 봄날이 찾아온 듯했습니다. 복단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세상은 그들만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지요. 그날 밤 작은 초가집에서 신분의 벽을 넘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의 세기가 약해진 것이 느껴졌지요. 서연은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강도윤은 이미 자리에 없었고 복단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지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 아침 안개가 온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땅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요. 잔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침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 강도윤이 물을 깃고 있었지요. 일찍 일어났구나. 서연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그의 눈에는 어젯밤의 감정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마님, 길을 떠나실 준비를 하시려나 하여 아침 물을 길어 왔습니다. 서연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아래 그의 얼굴은 더욱 단단해 보였지요. 거친 손, 까맣게 그을린 피부, 깊은 눈매, 그는 분명 머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그의 품에 안겼을 때 느꼈던 그 따스함과 안정감은 어떤 귀한 비단보다도 값진 것이었지요. 강도윤, 서연이 불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너를 데리고 가겠다. 서연의 한마디에 강도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의 입가가 떨렸지요. 마님, 그럴 수는 없소이다. 저희는 한낱 천한 머슴일 뿐입니다. 어찌 송가의 마님과 함께. 서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나는 마님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내가 지켜주면 될 것이야. 그녀의 확고한 목소리에 강도윤은 놀랐습니다. 어제의 밤이 꿈처럼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서연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같은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송가의 가문과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과부가 된 마님이 천한 머슴과 함께한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강도윤의 걱정에 서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결연함이 담겨 있었지요. 지난 1년 나는 송가의 과부로 살았다. 모든 이의 눈치를 보며 한치의 실수도 하지 않으려 노력했지. 그러나 밤마다 혼자 울던 내 마음을 아는 이는 없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했지요.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구나.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나는 혼자가 되었다. 시댁에서는 나를 그저 혈통을 이을 도구로만 여겼을 뿐이야.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녀의 말에 강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기쁨이 교차했지요. 그래도 마님은 양반가의 교수로 태어나 고운 비단의 몸을 감싸고 맑은 연못가에서 실을 읊으며 살아야 할 뿐입니다. 조인처럼 거친 산에서 나무를 베고 흙을 만지는 삶은 마님에게 맞지 않습니다. 서연은 강도윤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거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요. 그러나 서연에게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옆에서 함께 숨 쉬는 것뿐이다. 화려한 비단도 높은 지위도 필요 없다. 그저 내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랄 뿐. 그녀의 말에 강도윤의 눈에 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꼭 쥐었지요. 마님, 이제는 마님이라 부르지 마라. 그저 서연이라 불러다오. 강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그 이름을 처음 부르는 순간 강도윤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지요. 그녀의 미소는 아침 햇살보다도 밝고 따스했습니다.
그때 방에서 복단이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마당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마님, 이게 무슨... 서연은 복단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단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이제 송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강도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 복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마님, 어찌 그런 결정을... 서연은 복단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복단아, 내가 나를 따라올 필요는 없다. 송가로 돌아가 내 삶을 살 거라. 내가 떠났다는 소식을 전하되 내가 어디로 갔는지는 말하지 마라. 복단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을 평생 모시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마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서연은 감동하여 복단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충직함에 가슴이 뭉클했지요. 고맙다, 복단아.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험하고 어려울 것이다. 진정 그런 길을 함께할 마음이 있느냐? 복단은 확고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이 행복하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도윤은 두 여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송가의 마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에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지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강도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멀리 가야 할 것 같구나.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고을로 가서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렸지요.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남쪽 바닷가 마을로. 그곳은 사람들이 온화하고 삶이 평온합니다. 제 친구가 그곳에 살고 있으니 그를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기쁨을 느꼈지요. 그곳으로 가자. 그날 아침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강도윤은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을 챙겼고 서연과 복단은 짐을 꾸렸지요. 가마는 그대로 두고 그들은 걸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강도윤이 산길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인도 아래 그들은 더 빠른 지름길로 가기로 했지요. 떠나기 전 서연은 마지막으로 초가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룻밤 머물렀을 뿐이지만 그곳에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지요. 그곳은 그녀가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느낀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초가집을 뒤로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이 앞장서고 서연과 복단이 그 뒤를 따랐지요. 산길은 젖어 있어 미끄러웠지만 강도윤의 안내 덕분에 위험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송가의 마님이 아닌 한 명의 여인으로서 자유롭게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지요.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큰 마을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서연의 안색을 살폈지요. 양반가의 교수로 자란 그녀가 이런 험한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연의 눈에는 힘든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지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서연이 강도윤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지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강도윤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송가의 마님으로 알았던 그녀에게서 이처럼 강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낮이 되자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이 드러났지요. 햇살이 숲 사이로 비쳐들어와 물방울들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계곡물 흐르는 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의 음악을 만들어냈지요. 저기 보이는 저 나무 아래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어떨까요? 강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들은 큰 참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강도윤은 보자기에 싸온 간단한 먹을거리를 꺼내 두 여인에게 건넸지요. 별것 아니지만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연은 감사히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소박한 주먹밥이었지만 그 맛이 특별하게 느껴졌지요. 그녀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송가에서는 항상 격식에 맞춰 음식을 먹어야 했고 행동 하나하나가 규범에 얽매여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그녀는 자유롭게 산속에서 주먹밥을 먹으며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참 맛있구나, 서연이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요. 송가의 진수성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 음식이 더 맛있다. 이것은 내 마음이 담긴 음식이니까. 그녀의 말에 강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주먹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복단이는 그 모습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님이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찾은 것 같아 기뻤지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지형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고 숲은 점차 밝아졌지요. 멀리서 달구름 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순간 걸음을 멈추었지요. 그녀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지도 모르겠구나. 강도윤도 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가의 마님이 천한 머슴과 함께 도망쳤다는 소문이 퍼진다면 그들은 큰 공경에 처할 수 있었지요. 안심하십시오. 이 마을은 송가가 있는 고을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윤은 보자기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검은 천이었지요. 이것으로 얼굴을 가리시면 됩니다. 과부가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요. 서연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 천을 받아 얼굴을 가렸습니다. 복단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머리를 수건으로 감쌌지요. 이제 그들은 평범한 여행자로 보일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강도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지요. 마을에서는 저희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지요. 우리는 부부라고 하자. 그리고 복단은 여동생이라고 하면 될 것이다. 강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부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지요. 서연 역시 자신이 한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님, 아니 서연 씨, 정말로 괜찮으십니까? 높은 신분을 버리고 저 같은 사람과. 서연은 강도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내 선택이니 책임도 내가 질 것이야. 그녀의 확고한 목소리에 강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은 애정과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들은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다양한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었지요. 강도윤은 두 여인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주막에 들어가 잠시 쉬기로 했지요. 여기서 남쪽으로 가는 길을 물어봐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도윤이 말하고 주막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과 복단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서연은 처음으로 이런 서민들의 공간에 와보았습니다. 왁자지껄한 대화 소리, 음식 냄새, 사람들의 투박한 웃음소리,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강도윤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좋은 소식입니다. 내일 아침에 남쪽으로 가는 장사꾼들의 일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면 더 안전할 것입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것 같았지요. 그러나 갑자기 주막 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했지요. 혹시 이 근처에 한 여인과 젊은 남자, 그리고 하녀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들은 중요한 가문의 식구로 어젯밤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관원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의 눈에도 긴장감이 어렸지요. 그들이 이렇게 빨리 추적해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천으로 얼굴을 더욱 가리며 고개를 숙였지요. 조용히 계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강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일어나 주막 밖으로 나갔지요. 주막 밖에서 그는 관원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송가에서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서연의 시아버지가 그녀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수색대를 보낸 것이었지요. 강도윤은 재빨리 주막으로 돌아와 서연과 복단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지요. 송가에서 보낸 관원들입니다.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빨리 자신을 추적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요. 시아버지의 권력이 이토록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요. 강도윤은 주변을 살피다가 주막 뒤편으로 이어지는 작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소리내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그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막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주막 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려 그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았지요.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니 좁은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강도윤은 두 여인을 이끌고 골목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쪽입니다.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면 숨을 곳이 있을 것입니다. 강도윤의 안내에 따라 그들은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졌지요. 서연은 힘들었지만 굳은 의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고운 얼굴에 땀이 맺혔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지요. 마침내 그들은 작은 바위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지요. 잠시 여기서 쉬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는 바위굴 안을 살펴본 후 바닥에 자신의 옷을 펼쳐 서연이 앉을 자리를 만들었지요. 서연은 그의 배려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고맙다. 너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서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지요. 이것은 제가 선택한, 아니, 우리가 함께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지요. 복단이가 작은 보자기에서 남은 먹을거리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다음 계획을 세웠지요. 어둠이 내리면 마을 동쪽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작은 강이 있는데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강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결연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종가의 사람들이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니? 서연이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지요. 종가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진 가문입니다. 마님, 아니 서연 씨는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중요한 분이셨지요. 비록 남편께서 돌아가셨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서연 씨를 통해 다른 가문과의 연합을 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송가의 권력을 이어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나를 그토록 찾는 것이구나. 내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겠다고 하면 그들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강도윤의 얼굴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우리는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멀리 남쪽으로 가서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서연은 강도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바위굴 안은 점점 어두워졌지요. 강도윤은 작은 등불을 만들어 밝혔습니다. 그 불빛 아래 세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곧 움직일 시간입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강도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상황을 살폈지요. 마을에는 여전히 관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산소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바위굴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송가의 우아한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옷은 소박한 농가의 여인처럼 입었지요. 그녀의 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기품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갑시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강도윤은 그녀를 존경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지요. 그들은 조용히 바위굴을 나와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달빛이 그들의 길을 비추어 주었지요. 산을 내려와 마을 동쪽으로 향하는 길은 한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고 관원들도 다른 곳을 수색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이 강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강도윤은 주변을 살피다가 작은 배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저 배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요. 남의 배를 가져가도 괜찮을까? 강도윤은 고민하다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얼마간의 동전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을 배 주인에게 남겨두겠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정당한 값을 치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의 정직함에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강도윤은 배 옆에 동전을 놓고
조심스럽게 밧줄을 풀었지요. 세 사람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강도윤이 노를 저어 배를 강 가운데로 이동시켰지요. 강물을 따라가면 큰 강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상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저연은 강물 위에 비친 달을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비록 불확실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기쁨을 느꼈지요. 함께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지요. 복단도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달빛 아래 작은 배는 강물을 따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날이 밝아올 무렵 그들의 작은 배는 큰 강과 만나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물 한 개가 강 위에 부드럽게 피어올랐고 멀리서 상선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지요. 강도윤은 노를 젓느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저연은 그런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밤새 쉬지 않고 노를 저었구나. 이제 그만 쉬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연의 다정한 걱정에 강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은 물집이 잡혀 있었지만 그는 아픔을 내색하지 않았지요. 괜찮습니다. 저기 보이는 상선들 중 하나를 찾아가야 합니다. 남쪽으로 가는 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물 한 개 사이로 배를 저어 나갔습니다. 이윽고 활기찬 무역항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다양한 상선들이 정박해 있었고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들,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 항구를 감시하는 관리들, 그 속에서 그들은 작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강도윤은 조심스럽게 배를 한 구석에 대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배에서 내려 항구 주변을 살폈지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도 남쪽으로 가는 배를 구하는 곳일 것입니다. 강도윤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큰 상선이 정박해 있었고 선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3명입니다만 남쪽 해안가 마을로 가고 싶습니다. 자리가 있을까요? 강도윤이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노련해 보이는 선장은 그들을 잠시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자리는 있소. 하지만 돈이 필요하오. 한 사람당 은 5냥씩이오. 강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가 가진 돈은 그리 많지 않았지요. 저연은 그의 마음을 읽은 듯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그녀가 선장에게 건넨 것은 작은 비취 놀이기였습니다. 총가에서 그녀가 늘 지니고 다니던 귀한 물건이었지요. 선장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본 후 눈을 빛냈습니다. 충분하고도 남소, 어서 오르시오. 한 시진 후에 출발할 것이오. 선장의 말에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멀리 남쪽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연은 강도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지요. 그녀의 미소는 아침 햇살보다도 밝았습니다. 그들은 배에 올라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꾼, 농부, 떠돌이 예인, 심지어 외국인까지. 그 속에서 그들은 그저 평범한 여행자로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와 설렘이 어려 있었지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쪽 바닷가 마을에 도착하면 제 친구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복단이가 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십니까? 강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기술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나무를 깎고 가구를 만드는 솜씨가 있으니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겠습니다. 저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송가의 마님이 아닌 한 명의 여인으로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배가 출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선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닻을 올리고 돛을 폈지요. 바람이 돛을 가득 채우자 배는 천천히 항구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연은 점점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과거가 있었지요. 종가의 규율, 과부로서의 고통, 자유 없는 삶.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녀의 삶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강도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연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
전혀.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삶이야.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강도윤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지요. 배는 점점 속도를 내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파도가 배의 옆구리를 치고 갈매기들이 그들을 따라 날아다녔지요. 저연은 처음으로 바다의 광활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삶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배는 이미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연은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강도윤이 그녀 곁에 다가와 섰지요. 괜찮으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연은 미소 지었지요. 참 자유롭구나.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강도윤은 그녀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도 송가의 머슴으로 지내던 시절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함께 자신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지요. 석양이 바다 위에 붉은 길을 그렸습니다. 저연과 강도윤은 그 아름다운 광경을 함께 바라보았지요. 아름답구나. 저연이 감탄했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당신만큼은 아니지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었지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연은 갑판에 누워 그 별들을 바라보았지요. 강도윤도 그녀 곁에 누웠습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저 별들처럼 우리의 앞날도 밝게 빛나길 바라. 저연이 속삭였습니다. 강도윤은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지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별을 따와 드리겠습니다. 저연은 그의 말에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요. 신분의 벽을 넘어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배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향했고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요. 폭우 속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 그들의 길은 결국 서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고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았지요. 이것이 바로 폭우 속의 길을 잃고 머슴의 집에 머문 마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여정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험난한 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그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진정한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폭우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난 것처럼 그들의 삶에도 행복한 날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연과 강도윤 그리고 복단이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